목은 얼굴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시술받는 부분 중 하나예요. 얼굴과 함께 그리고 목에 주름이 있으면 얼굴이 아무리 팽팽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려지는 뉴스TV 뉴스위원 원장 조은배입니다. 가끔 60, 70대 외국 배우나 셀럽들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? 얼굴은 정말 과한 시술과 관리를 통해 젊어 보이는데 목 밑으로는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신가요? 사실 저는 조금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한 게 목이라던가 다른 부위도 정말 관리가 함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얼굴이 아닌 특수 부위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수 부위라는 게 조금 상대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저는 얼굴을 제외하고 나이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위의 리프팅을 특수 부위 리프팅이라고 칭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목, 손등, 무릎, 뱃살인데요. 이 부위의 리프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손 리프팅은 대다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손이 너무 늙어 보여요 하고 많이 오시거든요. 손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지 분비가 좀 적고 좀 건조한 부위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. 보통은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색소 레이저와 함께 콜라겐 주사 등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레이저만으로도 이렇게 샥 올라가는 건가요? 레이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네. 그럼 보톡스 이런 뭐 그런 주사 종류? 콜라겐 주사나 이런 거를 보통 쓰죠. 그럼 무릎 리프팅. 이거 어머님들 진짜 무릎만 보면 많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없어지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.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무릎 부위 리프팅도 정말 꽤 수요가 있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. 대표적인 것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연령대가 보통 40대, 50대 초반 분들이에요. 그래서 무릎 리프팅을 많이 오시는데 무릎 리프팅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단순히 무릎 이 뼈 위에 살이 좀 쭈글쭈글해서 어둡고 좀 칙칙하고 탄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무릎 위에 살이 접혀가지고 그게 보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만약에 무릎 위에 살이 늘어진 게 고민이시라면 그 부위에 뭐 지방 파괴 레이저라든지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릎 위를 좀 리프팅을 시키는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실 리프팅도 사용하기도 합니다. 또 무릎 뼈 위에 그 부위 피부에 노화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등과 마찬가지로 리프팅 레이저와 함께 콜라겐 주사라든지 뭐 다른 스킨 부스터 치료를 하고 있어요. 목 리프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목은 얼굴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시술받는 부분 중 하나예요. 얼굴과 함께 대조가 되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부위이긴 하거든요. 이게 피부 톤도 다를 경우에 확 눈에 띄고, 그리고 목에 주름이 있으면 얼굴이 아무리 팽팽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저희 병원에는 그 20대 목주름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. 선천적으로 목주름이 좀 심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가로주름에 대한 치료를 보통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리프팅이라기보다는 목주름 자체에 이걸 채워 넣는 주사 치료로 보통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40대, 50대 이상 목 리프팅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와 같은 리프팅 레이저와 함께 콜라겐 주사 같은 것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목 늘어짐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 리프팅 시술도 하고 있어요. 젊은 분들은 그냥 주름만 딱 있다라고 하면 필러나 이런 거거든요. 필러와 콜라겐 주사 이런 걸로 하죠.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늙어 보이는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, 그 다음에 실 리프팅, 울세라 이런 걸 다 같이 쓰는 거죠. 복부 리프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. 출산 후에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더라도 복부의 탄력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쌍둥이를 출산을 하셨다던가 둘째, 셋째 경산부인 경우에는 탄력 저하뿐만 아니라 뱃살이 처지는 증상으로 좀 고통을 받으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런 분들은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하기도 하고요. 그 밖에 탄력 회복을 위해서 비수술적으로 리프팅 레이저를 한다던가 아니면 복부 거상 그 실리프팅 시술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튼살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거죠?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. 출산 후에 복부 처짐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튼살도 같이
있거든요. 그래서 이 리프팅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하시면 이 튼살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. 튼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레이저라던가 이런 뭐 스킨 부스터류 같은 걸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적당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?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손등이나 무릎이나 3에서 5회 정도 치료를 집중적으로 2주 간격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추후 유지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후에 뭐 2~3달 간격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미스티비! 요즘 트렌드가 무조건 젊음을 억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에 맞게, 사실은 자기 나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게 조금 곱게 늙어가는 것이 다들 목표잖아요. 손과 목 같은 부위의 경우 비가역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정말 그것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루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시술의 비용과 횟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케어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보습입니다. 보습제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자주 꾸준히 바르느냐가 목이라든지 손등의 노화를 관리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동안시술 전문 저희 유스위원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특수 부위 리프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특수 부위 리프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려지는 꿀팁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